안녕하세요. 지루한 서론 없이 본론부터 전하는 본론만 박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서울대병원 연구팀도 주목한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마트 5,000원짜리 식재료와 그 식재료를 제대로 먹는 방법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식재료부터 설명드릴게요. 바로 토마토입니다. 암 막으려면 완숙 토마토를 올리브유 한 스푼과 함께 88도에서 30분 볶아서 드세요. 점심 먹고 한 개면 충분합니다. 왜 그럴까요? 토마토 안에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핵심 물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라이코펜이 토마토 세포벽 안에 단단하게 갇혀 있다는 거예요. 생으로 먹으면 우리 몸이 흡수할 수 있는 양이 고작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토마토를 금고라고 생각해 보세요. 라이코펜은 금고 안에 든 보물이고요. 그러니까 가열은 금고를 녹이는 역할을 합니다. 88도에서 30분 정도 익히면 세포벽이 부드러워지면서 라이코펜이 밖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금고를 열었다고 해서 보물이 자동으로 우리 몸에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서 기름, 특히 올리브유가 열쇠 역할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토마토를 생으로 드시면서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생토마토는 우리 몸이 라이코펜을 거의 흡수하지 못합니다. 토마토 주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마시면 라이코펜이 대부분 그냥 배출됩니다. 반드시 기름과 함께 가열해서 드셔야 합니다. 서양에서 토마토 요리할 때 꼭 올리브유를 쓰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이 장수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토마토 소스 요리를 많이 먹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라이코펜은 지용성 성분이라서 기름이 있어야 우리 장에서 흡수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토마토를 이렇게 88도에서 30분 가열했을 때 라이코펜 흡수율이 약 35% 상승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온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너무 높은 온도에서 익히면 라이코펜이 오히려 파괴되고 너무 낮으면 세포벽이 안 열립니다. 88도가 딱 적당한 온도예요. 프라이팬에서 중불로 하시면 대충 이 온도가 나옵니다. 토마토 표면에서 김이 솔솔 올라오고 살짝 물렁해지기 시작하면 그때가 딱입니다. 그리고 시간도 중요해요. 30분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5분에서 10분 정도만 볶으셔도 충분합니다. 너무 오래 익히면 비타민C 같은 다른 영양소가 파괴되거든요. 토마토가 형태를 유지하면서 물렁해지는 정도면 됩니다. 제 환자 중에 대장암 수술 받으신 60대 후반 남성분이 계셨어요. 수술은 잘 끝났는데 재발 방지가 중요한 시점이었죠. 제가 이분한테 토마토 볶음을 매일 점심때 한 접시씩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6개월 뒤 추적 검사에서 종양 표지자 수치가 정상 범위로 떨어졌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재발 없이 잘 지내고 계십니다. 물론 토마토만의 효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분은 지금도 매일 토마토 볶음을 드시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토마토를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안 됩니다. 냉장 보관하면 라이코펜이 파괴돼요. 반드시 햇빛 없는 서늘한 상온에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자, 토마토 다음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암세포 굶기려면 저녁 샐러드에 들기름 한 스푼 뿌려 드세요. 절대 가열하시면 안 됩니다. 생으로 뿌려 드셔야 합니다. 왜 참기름도 아니고 들기름일까요? 암세포는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잘 자랍니다. 정상세포는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드는데 암세포는 산소 없이도 발효라는 방식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의 세포에 산소를 잘 공급해주는 게 암 예방의 핵심입니다. 정상세포는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 때 포도당 한 개당 36개의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암세포는 산소 없이 발효 방식으로 에너지를 만들면서 고작 2개밖에 못 만들어요. 효율이 18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암세포는 엄청난 양의 포도당을 소비합니다. 암 환자분들이 급격하게 살이 빠지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암세포가 포도당을 다 가져가 버리거든요. 그런데 세포에 산소 공급이 잘 되면 암세포로 변이될 확률 자체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세포막 관리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세포막이 중요합니다. 세포막을 방충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방충망에 먼지가 잔뜩 끼고 구멍이 막혀 있으면 공기가 안 통하잖아요. 우리 세포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메가6이라는 기름을 많이 먹으면 세포막이 딱딱해지면서 산소가 잘 안 통합니다. 반대로 오메가3을 먹으면 세포막이 부드러워지면서 구멍이 송송 뚫린 새 방충망처럼 산소가 잘 들어갑니다. 문제는 현대인들이 오메가6과 오메가3을 15대 1 비율로 먹고 있다는 겁니다. 권장 비율은 4대 1 이하인데 말이죠. 연구 결과를 보면 이 비율을 2.5대 1 이하로 낮추면 암세포 증식 억제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들기름에는 오메가3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참기름은 오메가6이 많아요. 그래서 들기름을 드셔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연구를 보면
오메가3과 오메가6 비율을 2.5대 1로 맞춘 그룹에서 암세포 증식이 현저히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에서 효과가 두드러졌어요. 문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들이 거의 다 오메가6 천지라는 겁니다. 튀김, 빵, 과자, 라면, 심지어 일반 식용유로 볶은 반찬까지 전부 오메가6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오메가3을 늘려야 하는 거예요. 들기름 외에도 고등어,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에도 오메가3이 많습니다. 하지만 생선은 매일 먹기 힘들잖아요. 들기름은 그냥 샐러드에 뿌리기만 하면 되니까 훨씬 쉽습니다. 제 환자 중에 폐암 3기 진단받으신 70대 초반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하감 치료와 함께 식단 관리를 병행했는데 튀김 음식을 완전히 끊고 대신 매일 저녁 샐러드에 들기름 한 스푼씩 뿌려 드시게 했어요. 3개월 뒤 CT 촬영에서 종양 크기가 20% 정도 줄어든 걸 확인했습니다. 담당 교수님도 놀라셨죠. 물론 항암 치료의 효과가 컸지만 오메가 비율 조정이 분명히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들기름은 절대 가열하시면 안 됩니다. 발연점이 낮아서 열을 가하면 오히려 독성 물질이 생깁니다. 반드시 샐러드나 나물에 생으로 뿌려 드세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 하나 말씀드릴게요. 고온에서 반복 튀김한 기름, 투명병에 든 기름은 당장 버리세요. 집에 있는 식용유 지금 당장 확인하시고 투명 플라스틱 병이나 유리병에 든 거면 다 버리셔야 합니다. 왜 비싼 올리브유도 위험할 수 있을까요? 기름은 빛과 열에 노출되면 산패가 진행됩니다. 산패라는 건 기름이 공기 중 산소와 만나서 썩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벤조피렌 같은 발암물질이 생성됩니다. 투명한 병에 든 기름은 마트 형광등 빛을 계속 받으면서 진열돼 있기 때문에 이미 산패가 시작된 상태일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튀김에 쓴 기름을 다시 쓰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기름을 180도 이상으로 가열하면 발연점을 넘어서면서 아크롤레인이라는 독성 물질이 나옵니다. 한번 튀김한 기름은 이미 발연점이 낮아진 상태라서 다시 가열하면 독성 물질이 훨씬 빨리 생성됩니다. 그리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로 튀김하시는 분들 계신데 절대 안 됩니다. 엑스트라 버진은 발연점이 160도 정도밖에 안 돼요. 튀김 온도가 보통 180도인데 이러면 독소가 마구 생깁니다. 엑스트라 버진은 샐러드에 생으로 뿌려 드시는 용도로만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기름을 아까워서 튀김기름 거르고 또 쓰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기름을 한번 고온에서 가열하면 분자 구조 자체가 변합니다. 트랜스 지방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걸 또 가열하면 트랜스 지방이 더 많아지고 발암 물질도 계속 쌓입니다. 특히 치킨 튀긴 기름, 돈가스 튀긴 기름 이런 거 절대 재사용하지 마세요. 아깝다는 생각 버리셔야 합니다. 그 기름 아끼려다가 나중에 암 치료비로 몇 천만 원 나가면 그게 더 아까운 겁니다. 제 환자 중에 인터넷에서 본 올리브유 간 청소를 시도하신 분이 계셨어요. 올리브유 반컵이랑 자몽 주스를 섞어 마시고 다음날 변을 보니까 초록색 돌멩이 같은 게 나왔다면서 담석이 빠졌다고 좋아하셨죠. 그런데 그게 담석이 아닙니다. 올리브유와 주스가 장안에서 반응해서 생긴 비누 덩어리예요. 진짜 담석은 그렇게 쉽게 안 나옵니다. 이분은 그 후로도 계속 복통이 있어서 결국 병원 오셨고 초음파 찍어보니 담석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식용유는 반드시 불투명한 용기에 든 걸 사시고 집에서 보관할 때도 은박지로 병을 감싸거나 어두운 곳에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번 튀김에 쓴 기름은 아깝더라도 바로 버리세요.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뭘 먹어야 할지는 다 아신 겁니다. 토마토 볶아 먹고 들기름 뿌려 먹고 나쁜 기름은 버리면 되죠.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실천이잖아요. 제가 여러분의 실천을 위해 마트 가서 대체 어떤 토마토를 골라야 하는지, 식용유 라벨에서 뭘 확인해야 하는지, 5,000원으로 한 달치 암 예방하는 장보기 비법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영상 끝까지 보시면 치매 예방 퀴즈까지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이 영상 하나로 건강의 고수가 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트 가실 때 어떻게 고르셔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토마토 사러 가실 때 이것만 기억하세요. 완전히 빨갛게 익은 토마토를 고르세요. 주황색이나 연한 빨간색은 아직 덜 익은 겁니다. 라이코펜은 토마토가 익을수록 많아지거든요. 손으로 살짝 눌러봤을 때 약간 말랑한 느낌이 드는 게 완숙 토마토입니다. 딱딱한 건 아직 덜 익은 거예요. 크기는 상관없습니다. 방울토마토든 일반 토마토든 드시기 편한 걸로 고르시면 돼요. 다만 방울토마토가 동일 중량 대비 껍질 비중이 높아서 라이코펜 함량이 약간 더 높긴 합니다. 다음은 식용유 코너입니다. 뒷면 라벨을 꼭 확인하세요. 냉압차, 영어로는 콜드 프레스드라고 적힌 제품을 고르셔야 합니다.
고온에서 압착한 기름은 제조 과정에서 이미 벤조피렌 같은 발암물질이 생성될 수 있거든요. 병 색깔도 중요합니다. 투명한 플라스틱 병이나 유리병 말고 짙은 갈색이나 초록색, 불투명 병에 든 걸 사셔야 합니다. 빛을 차단해야 산패를 막을 수 있어요. 집에 오셔서 들기름이나 올리브유 보관하실 때는 은박지로 병을 한번 감싸주세요. 들기름은 특히 산패가 빨리 진행됩니다. 개봉하고 나면 한 달 안에 드시는 게 좋아요. 냄새 맡아보셨을 때 쿰쿰한 냄새가 나거나 혀에 닿았을 때 쓴맛이 나면 이미 산패된 겁니다. 그냥 버리세요. 올리브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봉 후 2개월 안에 소비하시는 게 좋고요. 큰 용량 사시지 말고 작은 병으로 자주 사는 게 더 안전합니다. 500ml 정도면 두 분이 한 달 쓰기 딱 좋은 양입니다. 그리고 토마토 보관할 때도 주의하세요. 냉장고에 넣으시면 라이코펜뿐만 아니라 맛도 떨어집니다. 토마토 특유의 단맛이 사라지거든요. 사오시면 바로 먹을 만큼만 상온에 두시고 나머지는 바로 볶아서 냉동 보관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볶은 토마토는 냉동에도 라이코펜이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싱크대 아래 어두운 찬장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냉장고에 넣으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돈 아끼는 얘기 해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건강 프로그램 보시고 이것저것 영양제 사드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 필요 없습니다. 합성 영양제는 우리 몸이 흡수율도 낮고 과다 복용하면 오히려 간이나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지용성 비타민은 체내에 축적되면서 독성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천연식품으로 먹으면 이런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 몸이 필요한 만큼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배출하거든요. 항암 효과 있다고 광고하는 영양제들 한 통에 3만원, 5만원씩 하잖아요. 그런데 토마토는 마트에서 1kg에 5,000원이면 삽니다. 들기름도 500ml에 1만원 정도예요. 계산해보세요. 토마토 1kg이면 중간 크기로 한 7개 정도 들어있어요. 일주일치입니다. 한 달이면 2만원, 들기름 한 병이면 한 달 넘게 쓰시니까 1만원, 합쳐서 3만원이면 한 달 동안 천연 항암 식단 완성입니다. 합성 영양제 한 통값이랑 똑같은데 천연식품으로 훨씬 좋은 효과 보실 수 있습니다. 돈도 아끼고 건강도 지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게 하루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가장 간단한 핵심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아침에 토마토 볶음 1개, 저녁에 들기름 1스푼. 이것만 지키셔도 암 예방 효과 충분합니다. 여기에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상세 루틴 말씀드릴게요. 오전 8시 아침 식사 시간입니다. 완숙 토마토 1개를 적당한 크기로 자르시고 프라이팬에 올리브유 1스푼 두르고 중불에서 5분 정도 볶으세요. 온도는 대충 88도 정도면 되는데 토마토가 살짝 무르익으면서 즙이 나올 때까지 익히시면 됩니다. 온도계 없으셔도 괜찮아요. 토마토가 물렁해지기 시작하면 그때가 딱 맞습니다. 여기에 달걀 하나 풀어서 스크램블 만들어 드시거나 밥 한 공기에 비벼 드셔도 좋습니다. 토마토 볶음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토마토 소스 만들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토마토 5개 정도를 한꺼번에 올리브유에 볶아서 으깨서 소스로 만들어 놓으면 일주일 내내 쓸 수 있어요. 냉장 보관하시면 오일은 거뜬합니다. 이 소스를 아침에 달걀 프라이 위에 얹어 드시거나 두부 구워서 위에 뿌려 드시거나 닭가슴살 삶은 거에 곁들여 드셔도 됩니다. 매일 아침 토마토 볶기 귀찮으신 분들한테는 이 방법이 훨씬 편합니다. 오후 7시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샐러드나 나물 한 접시 준비하시고 거기에 들기름 1스푼 뿌려 드세요. 절대 가열하시면 안 됩니다. 생으로 뿌려야 오메가3이 살아있습니다. 상추, 양배추, 시금치 뭐든 좋습니다. 집에 있는 채소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들기름 샐러드가 입에 안 맞으신 분들은 나물에 묻혀 드셔도 됩니다. 시금치 나물, 콩나물 무칠 때 참기름 대신 들기름 쓰세요. 처음엔 좀 낯설 수 있는데 일주일만 드시면 적응됩니다. 오히려 들기름이 더 고소하고 부드럽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아요. 김에 들기름 발라서 구워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시판김은 대부분 참기름이나 들기름으로 만드는데 집에서 직접 만들면 더 신선하고 오메가3도 확실히 챙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에 한 번씩 동네 내과 가셔서 CRP 혈액 검사 받으세요. 만성 염증 수치 확인하는 건데 비용은 1만원 내외입니다. 이 수치가 높으면 암 발생 위험이 올라가거든요. 조기에 확인하시면 식단 조절로 충분히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 답변해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방울토마토가 일반 토마토보다 항암 효과 높나요? 예, 맞습니다. 동일 중량 대비 껍질 비중이 높아서 라이코펜 함량이 더 높습니다.
하지만 차이가 엄청나게 큰 건 아니니까 드시기 편한 걸로 고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로 튀김해도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발연점이 160도 정도밖에 안 돼서 튀김 온도인 180도에서는 아크롤레인 같은 독소가 발생합니다. 엑스트라 버진은 샐러드용으로만 쓰세요. 세 번째, 토마토 냉장 보관하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냉장 보관하면 라이코펜이 파괴됩니다. 반드시 햇빛 없는 서늘한 상온에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오메가3 영양제 먹으면 들기름 안 먹어도 되나요? 영양제보다는 천연식품이 훨씬 좋습니다. 들기름에는 오메가3 외에도 다양한 영양소가 함께 들어있어서 흡수율도 높고 효과도 좋습니다. 가격도 영양제보다 저렴하고요. 그리고 영양제 성분 보시면 EPA, DHA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게 다 오메가3의 종류입니다. 들기름에는 ALA라는 오메가3이 들어있고 우리 몸에서 이게 EPA, DHA로 전환됩니다. 천연식품이 이 전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몸이 필요한 만큼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영양제는 이미 다 만들어진 걸 한꺼번에 넣는 거라서 과다 섭취 위험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참기름은 고소해서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참기름에는 오메가6이 많아서 암 예방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고소한 향이 진할수록 고온에서 오래 볶았다는 뜻인데 이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들기름을 드세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이런 증상 나타나면 집에서 버티지 마시고 당장 응급실 가셔야 합니다. 첫 번째, 췌장암 신호입니다. 평소에 혈당 정상이셨던 분이 갑자기 당뇨가 생기면 의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명치 부근이 아프면서 그 통증이 등 쪽으로 뻗치듯이 퍼진다면 즉시 병원 가세요. 췌장암은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 위암 신호입니다. 3주 이상 검은색 편, 흑변이 나온다면 당장 내시경 검사 받으셔야 합니다. 제상제 먹어도 해결 안 되는 상복부 불쾌감이 계속된다면 이것도 위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신암 전조 증상입니다. 6개월 내에 특별한 이유 없이 체중이 5% 이상 줄었다면 반드시 검사 받으세요. 예를 들어 70kg이셨던 분이 3.5kg 이상 빠졌다면 의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3주 이상 원인 모를 미열이 계속된다면 이것도 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절대 집에서 토마토 먹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당장 병원 가셔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운 걸 제대로 이해하셨는지 확인하는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참기름은 고소한 향이 진할수록 건강이 좋다. 이 문장이 맞으면 댓글에 O 또는 2를, 틀리면 X 또는 2를 남겨주세요. 정답은 영상 맨 끝에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궁금하니까 댓글로 꼭 참여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암 막으려면 완숙 토마토를 올리브유와 함께 88도에서 30분 볶아서 점심때 한 개씩 드세요. 라이코펜 흡수율이 35% 올라갑니다. 둘째, 저녁 샐러드에 들기름 한 스푼 뿌려 드세요. 절대 가열하지 마시고 생으로 드셔야 오메가3이 살아서 세포막에 산소를 공급합니다. 셋째, 고온에서 반복 튀김한 기름과 투명병에 든 기름은 당장 버리세요. 발암물질 생성 위험이 있습니다. 넷째, 들기름과 올리브유는 은박지로 감싸서 어두운 곳에 보관하세요. 빛에 노출되면 산패됩니다. 다섯째, 갑작스러운 당뇨와 명치 통증, 3주 이상 흑변, 6개월 내 5% 이상 체중 감소는 암 신호니까 즉시 병원 가세요. 자, 그럼 아까는 퀴즈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참기름은 고소한 향이 진할수록 건강에 좋다? 정답은 X입니다. 고소한 향이 진하다는 건 참깨를 고온에서 오래 볶았다는 뜻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생성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참기름 자체가 오메가6이 많아서 암 예방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정말 집중해서 들으셨네요. 훌륭하십니다. 혹시 틀리신 분들도 전혀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원래 틀려야 기억에 더 오래 남거든요. 여기까지 영상 끄지 않고 끝까지 보시면서 건강정보 배우려는 그 의지 자체가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오늘 배운 대로 내일 아침부터 토마토 볶음 한 접시, 저녁에 들기름 샐러드 드시면서 암세포 굶기는 거 꼭 실천해보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에 암 걱정하시는 어르신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본론만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